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산스크리트 2 제2강 저는 류현정입니다.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간 아마 카메라 각도가 조금 다를 텐데요. 기존 강의들과 제가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컴퓨터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패드로 지금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숙하거나 더딘 부분이 있더라도 아무쪼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업 시작 전에 음소거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화면은 잘 꺼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청하실 때의 이름과 지금 노출되어 있는 이름이 동일하게 잘 맞추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처음으로 두 번째 파트 들어오게 되면서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것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과거형, 동사주 중에서는 이제 과거형이라고 해서 현재 어간에서 파생되는 이제 두 번째 활용형을 함께 배우는 시간 가졌습니다. 잘 기억하시나요? 현재 어간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를 나타내는 표지 아가마라고 하는 단모음을 앞에 붙이고 뒤에 지금 표에서 나타나는 2차 어미를 붙여서 만들어지는 형태가 바로 과거형이었고 단순한 과거를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명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와 우로 끝나는 명사의 격변화표를 함께 배우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바로 분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익혀보려고 합니다. 분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분사는 기본적으로 동사의 어떻게 보면 활용 형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정형 동사 활용 형태와는 다소 다른 형태의 분사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동사 어근에서 파생이 되기는 하지만 일정한 접사를 붙여서 형성이 되지만 이제 마지막 형태는 사실상 명사형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명사의 격변화로 변화하는 그러한 분사가 바로 분사입니다. 그래서 뭐 동사적 형용사 아니면은 동사적 명사 요런 식으로 불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분사죠. 그래서 영어로는 보통 participle이라고 해서 그 앞에 시제나 태와 관련된 단어들을 붙여서 어떠한 분사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 분사는 사실 산스크리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사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과거 수동 분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폭넓은 그 문맥에서 다양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 수동 분사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놓는 것은 나중에 많은 문장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 수동 분사. 물론 우리가 오늘 모든 분사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중에서도 자주 쓰이는 것들을 이제 위주로 해서 그 분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부분을 위주로 보게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마 이제 이 문법 수업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연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애초에 어떤 법칙이 있어서 그것이 적용이 되어서 활용이 된다라기보다는 그거는 우리가 배우는 방식이고 원래라면은 문헌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용례를 모아서 어떻게 보면은 일정한 어떤 법칙을 추려내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문법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과거 수동 분사를 배우더라도 이것이 어떤 일정한 어떤 법칙에 따라서 그냥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사 어근의 형태나 의문의 배치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 이제 부분들 그 각각의 그 동사들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분사로 활용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그 목적은
뭐 어떤 법칙을 적용을 해서 분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분사형으로 나타나 있는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단어를 보고 이것이 분사이고 분사 중에서도 어떠한 그 시제와 태를 가지고 있는 분사인지를 파악해서 해석을 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러한 것이 분사구나라고 하는 이 분사의 외연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 수동 분사가 무엇인가? 일단 제가 약호는 우리가 이제 영어 단어에서 보통 가지고 오고 있죠. 그래서 past, passive, participle이라고 하는 것의 앞글자를 하나씩 따가지고 그냥 PPP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이제 부때 끄리단다라고 하는데 끄리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끄리트가 뒤에 끝에 붙어 있는 형태의 이제 분사를 보통 끄리단다라고 얘기를 하고 분사를 이제 일컫는 말이죠. 그러니까 동사 어근에서 파생된 명사 형태를 일컬을 때 보통 끄리단다라고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무때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분사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과거 수동 분사는 문장 속에서 수러의 역할을 하거나 혹은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서 널리 사용되는 분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배웠던 그 형용사들 중에 상당한 부분들이 바로 이 과거 수동 분사에서 파생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 라마야나 이야기 지난번에 읽었었죠. 거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공의 아버지죠. 다샤라타 왕이 사냥을 나가서 실수로 이 브라만의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때 이 브라만이 돌아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하 아띠와 고피타하 바바띠 뭐 이런 문장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뭐 산디를 적용하면은 뽀삐또 이렇게 되겠죠. 싸 아디바 뽀삐또 바바띠 이렇게 돼가지고 이 그는 매우 꽃빛다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꽃빛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시면은 꽃뿌 우리가 그때는 이것을 형용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꽃뿌라고 하는 어근에다가 뒤에 있다라고 하는 이 접사를 붙여서 이 과거 수동 분사로 만든 형태예요. 그리고 이것이 화가 난 꽃뿌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분노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그대로 꽃빛다라고 하는 과거 수동 분사로서 사용이 되었고 이 문장에서는 사실상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용사가 호응하고 있는 사하와 성숙 격을 맞추어서 명사형으로 말하자면 격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생 이전에 원천은 이 동사 어근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문장 속에서 쓰이는 문법적인 형태는 바로 명사 격변화를 하는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분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문법적인 이 외연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과거 수동 분사의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는가? 자, 어근, 그러니까 다투 뒤에 따, 있다 혹은 나와 같은 접사들을 붙여서 이 과거 수동 분사가 형성이 되는데요. 물론 이 어근에 포함되어 있는 의문의 형태에 따라서 자음이 탈락되기도 하고 내연성이 일어나서 뭐 건설음화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고 모음 자체에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변형된 형태들을 우리가 일단은 이제 번호를 붙여가지고 나름대로 끌어 모아서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일단 크게 번호가 1, 2, 3, 4번, 그리고 5번, 6번까지 이렇게 쭉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접사가 이제 있다, 그 다음에 나가 붙는 이러한 형태들을 모아놨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따가 붙는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될 텐데 이 따가 붙는 형태도 사실은 동사 어근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갈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예시와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사 어근에 모음의 강세가 들어가지 않는 동사 어근의 경우에는 이 어근 자체에 해당 전미사가 붙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형태의 과거 수동 분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음의 강세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나나 브리띠에 해당되는 모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단순 모음으로 주로 이루어진 동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단순 모음으로 이루어진 모든 동사들이 이 1번에 속하느냐? 그것은 아니죠. 언제나 일단은 예외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자주 쓰이는 동사들의 변화를 이제 눈여겨 보시면서 이제 이런 게 분사구나라고 파악하는 데 좀 더 중점적으로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슈루 듣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바로 어근 뒤에 따가 붙어서 슈루따라고 하는 형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근 자체에도 변화가 없고 그냥 접사를 따를 붙여서 슈루따라고 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과거 수동 분사의 그 의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큰 2번에서 다루게 되겠지만은 간단하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파악을 해본다면은 시제적으로는 과거, 그 다음에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사 어근의 의미에서 그것이 되어진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통은 1차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루 하면은 듣다이지만 슈루따라고 해서 과거 수동 분사 형태가 되면 들려진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에다가 바로 따를 붙여서 부따 이죠. 그러니까 부후 존재하다, 뭐뭐이다라고 하는 이제 비동사에 해당되는 동사인데요. 이 부후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존재되어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문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있지만요. 자, 다음 끄리 동사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하다, 행하다. 라는 동사인데요. 따를 붙여서 끓였다. 이제 아무 변화 없이 따만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행해진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다음 스므리 마찬가지입니다. 스므리따가 되어서 스므리 기억하다, 스므리따 기억이 된, 엉념이 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 하면은 죽다라는 의미인데요. 무리따 하면은 죽어진이 되겠죠. 그냥 죽은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수동형으로 만들어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의미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죽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죽어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어색한 의미가 되어버리죠. 자, 다음은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약한 어간 형태를 지니거나 약한 어간 말 그대로 약어간을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수동태에서 약어간을 취하는 동사 어근의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일단은 강어간과 약어간 두 종류의 어간을 가지는 동사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약어간 형태를 이제 보통 취하는 수동태에서 취하게 되는 그러한 동사 어근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여러 가지 들어놨지만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위의 두 동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쪽은 좀 다른 의미의 이제 약어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위쪽 보시면은 먼저 남슈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남슈는 이로 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다라고 한 이제 남슈가 말하자면 강한 어간이 된다면 약어간으로 만들어질 때는 이제 나슈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슈에다가 지금 따가 되면서 이 자음의 형태도 지금 보시면은 건설음화가 내연성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슈따가 아니라 다슈타라고 하는 형태로 과거 수동 분사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슈따 하면은 물려진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음은 만드흐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무언가를 묶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이 경우에도 만드흐, 느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강어간이 되고 느가 빠지는 마드흐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약어간이 될 텐데 이 만드흐가 아니라 마드흐라고 하는 형태의 따가 붙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도 내연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이따가 보게 되면 이것과 똑같은 그 변화를 겪는 것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원래라면은 마드흐에다가 지금 따가 붙은 형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에 이 앞쪽에 있는 이 기음은 이제 뒤로 가서 따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유성음의 영향을 어떻게 보면 받아서 뒤에 있는 따가 드하가 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드드하라고 하는 이제 기음이 뒤로 밀려서 분사가 형성되는 이러한 특성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타라고 하는 과거 수동 분사가 만들어지죠. 요거는 이제 묶여진 묶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말하자면은 강어간과 약어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 심유 동사 중에서는 2, 3, 5, 7, 8, 9, 6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제 동사들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나머지 세 개의 동사는 사실상 이제 이러한 2, 3, 5, 7, 8, 9, 6에 속하는 동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각주 4번에 이와 관련된 설명이 들어 있어요. 지금 was, was, 야츠라고 하는 이 동사의 형태를 보시면은 첫 자음이 전부 다 반자음 혹은 반모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 y라고 하는 요 이제 두 가지의 자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4번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근의 처음이나 중간에 오는 반모음인 야, 와, 라 라고 하는 이러한 반모음들이 각각의 소리에 해당되는 모음, 그러니까 야 같은 경우에는 이, 그다음에 와 같은 경우에는 우, 라 같은 경우에는 리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모음으로 변화하는 이 내연성이 있는데요. 요것을 우리가 이제 삼프라사라나라고 하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동사가 어간을 형성을 할 때나 이런 식으로 분사를 형성할 때 이런 삼프라사라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삼프라스리라고 하는 동사 어근에서 지금 하나가 붙어가지고 삼프라사라나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삼프라스리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쭉 이렇게 앞으로 펼쳐지는 확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반모음에 있는 이 자음의 영역이 이 역할을 어떻게 보면 모음까지 확장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이제 이미지화하면은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수동형 혹은 수동태에서 이러한 형태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드는 우리가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였죠. 근데 말하다의 이 3인칭 단수의 수동형 이 활용을 보시면은 와드야떼가 아니라 우드야떼라고 해서 와라고 하는 것이 우로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왓츠에서도 와가 우찌야떼라고 하는 형태로 와가 우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와스 동사도 지금 우슈야떼에서 여기 건설음화도 좀 일어났죠. 우슈야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야츠 같은 경우에는 야가 이라고 하는 요 모음으로 삼프라사라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찌야떼라고 하는 형태로 수동형 활용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건 우리가 나중에 수동태 혹은 수동형 활용을 공부하면서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이 삼프라사라나 현상이 지금 분사를 만들 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스라고 하는 이 동사도 와가 지금 우로 바뀌어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시다. 자, 쓰는 여기에서 지금 건설음에 해당되는 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유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시다라고 하는 것이 와스의 과거 수동 분사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따가 붙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있다라고 하는 이 접사가 붙어 있죠. 그래서 거주한 혹은 거주된이라고 하는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 왓츠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와라고 하는 이 반자음이 지금 우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가 있고 이따가 우리가 또 보게 되겠지만 이 어근 마지막에 있는 구개음의 경우에는 끄의 이제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츠다가 아니라 다라고 하는 형태로 과거수동 분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언급된, 말해진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야츠, 제사 지내다 같은 경우에는 야가 이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건설음 우리 따시다 됐던 것처럼 이시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다 하면은 제사가 지내진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사실은 근데 이 결과적으로 이시다라고 하는 형태와 동일한 이 분사 형태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동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시라고 하는 우리 이차띠 배웠었죠. 원하다, 바라다. 그래서 악어와 원숭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 와나라스야 흐르다얌
가디뚱 이차띠에서 원숭이의 심장을 이제 이 바리아가 먹고 싶어 한다 할 때 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였어요. 그래서 이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뒤에 따가 붙는데 슈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도 건설음화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이슈다라고 하는 형태로 분사 활용이 됩니다. 자, 그 경우에 그러면 문장 속에서는 사실 야즈의 이슈타나 이슈의 이슈타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은 이제 비음으로 끝나는 어근의 경우에는 이 어근에 있는 비음이 탈락이 되고 전미사가 붙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감에서 무 비음이죠. 한에서도 느 비음이고요. 만 그다음에 짠 전부 다 무, 느와 같은 비음이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는 동사 어근들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따가 뒤에 붙을 때 이런 비음이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 같은 경우에는 무가 탈락이 되기 때문에 가에서 따가 붙어서 갔다라고 하는 형태로 과거수동 분사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가진 아니면 그냥 간이라는 의미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했다. 그래서 살해된, 죽임을 당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도 마찬가지죠. 맞다 해가지고 생각된, 뭐 떠올려진 이런 의미가 될 테고요.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잤다가 되어서 태어난 혹은 뭐 태어나진, 창조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음이라고 해서 사실 모든 비음이 또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뭐 법칙처럼 적어 놓은 것은 이러한 동사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칙으로 묶어볼 수 있다라는 표현일 뿐이지 모든 동사들이 비음으로 끝나는 동사들은 다 이런 변화를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이제 뭐 건설음에도 비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이라고 하는 이런 동사가 있습니다. 뭐 술을 헤아리다, 세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요. 이 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있다가 붙어가지고 간 있다 이런 식으로 과거수동 분사가 형성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비음의 경우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은 상당히 지금 항목이 다양하죠. 요게 4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짜투리 법칙들의 모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의 법칙들 및 의문의 변화.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봤던 것들보다는 좀 더 이 어근의 의문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부분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를 볼게요. 자, 어근의 마지막이 장모음 또는 복합모음인 어이, 아우로 끝나는 그러한 어근일 경우에는 이 장모음에 따가 붙는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음들이 사실상 이로 들어가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빠라고 하는 거 우리 삐바띠에서 마시다. 음료를 마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동사죠. 자, 요 경우에도 아가 지금 보시면은 이로 변한 다음에 뒤에 따가 붙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삐다라고 하는 요 형태가 과거수동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뭐 마셔진, 들이마셔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가이 같은 경우에는 복합모음으로 끝나는 동사 노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어이라고 하는 이 복합모음이 이 장모음으로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가있다가 아니라 기있다라고 하는 요 형태를 분사로서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외도 있다. 자, 이거는 법칙의 이름이 예외도 있다입니다. 자, 위에서 어근 마지막이 장모음일 경우라고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시는 단어들이 지금 전부 다 장모음으로 끝나는 어근들이에요. 그런데 이 어근들은 위에서 우리가 본 것과는 다른 형태로 이 과거수동 분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단어들이 약간 다르죠. 지금 보시면은
스냐 동사가 제일 간단하네요. 스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알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 바로 그냥 따가 붙어서 스냐따 하면은 알려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스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장모음이 지금 사라지고 그냥 있다라고 하는 형태가 붙어서 스티따라고 하는 형태로 분사 활용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주다, 무언가를 수여하다, 부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 경우에는 그냥 또 따가 붙는 것이 아니라 따가 두 개가 붙어 있고 지금 장모음이 단모음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따도 아니고 다따도 아니고 그냥 따따라고 하는 것이 이 다의 과거 수동 분사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드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앞에 있는 자음이 바뀌어 있는 형태죠. 이 드에서 지금 드가 빠져서 그냥 기음만 남아 있는 상태로 분사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히다라고 하는 것이 드하라, 무언가를 두다, 놓다, 배치하다라는 동사의 이 과거 수동 분사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놓여진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장모음으로 끝나는 동사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 동일한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라 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다소 다른 형태의 분사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근의 마지막 유성 유기음은 전미사 따 앞에서 유성 무기음화되고 따는 유성 유기음화된다라고 해서 말로 풀어서 쓰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설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유성 유기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성음에다가 기음인 흐가 들어가 있는 느흐, 무흐 아니면은 뭐 그흐 이런 것들이 다 유성 유기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근의 형태를 보면은 주로 느흐와 부흐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미사 따가 이 드흐 뒤에 붙게 될 텐데 이때 이 드흐와 부흐의 기음이 빠져버린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냥 흐가 빠진 상태에서 드흐는 드로, 그 다음에 부흐는 부로 변한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따도 이 유성음의 영향을 받아서 드하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사를 만들 때 일단은 이 따가 드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근에 붙어 있는 그냥 기음이 뒤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 이제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흐 무언가를 알다 깨닫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경우에 지금 무드흐에다가 따가 붙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드흐의 영향을 받아서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느흐 그러니까 느하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 기음 앞에 있는 기음은 빠지게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은 부드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부드에다가 뒤에 드하가 붙게 되면서 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무언가 깨달아진, 알아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분사가 만들어집니다. 자, 라브흐라는 이 동사 어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근 자체에 이제 기음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분사를 형성하면서 기음은 제일 뒤에 있는 원래는 따가 있는 그 자리에 기음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신 원래 어근에 있던 기음은 사라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랍드하라고 하는 형태로 과거 수동 분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음은 보통 주로 이제 뒤쪽으로 밀려나는 이러한 현상을 겪는다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자, 이번에도 이제 흐로 끝나는 경우인데요. 자, 요거는 이 두 경우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흐로 끝나는 어근이 있는데 이 어근들의 경우에 지금 요것도 사실은 이렇게 글로 풀어 쓰는 게 좀 더 어렵습니다. 흐는 이제 르흐 요거 건설음 르흐입니다. 르흐로 변화를 하고 전미사 뜨는 탈락이 되고 뭐 선행하는 모음이 이 우면은 장음화되고 아인 경우 오로 변화한다. 굉장히 구차한 설명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직접 그냥 변화를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단순하게 이제 이 분사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구체적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흐
루흐, 사흐, 와흐 전부 다 흐로 끝나는 어근들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래라면은 따가 붙어야겠지만 따 대신에 붙는 것이 르하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을 그냥 한꺼번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냥 붙는 게 르하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르하가 붙는데 이 어근 자체의 모음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음이 이나 우 모음일 경우에는 이것이 장음화되어서 그냥 리라가 아니라 리라가 되고, 그 다음에 루라가 아니라 루라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과거 수동 분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두 예시의 경우에는 모음, 어근 모음이 아 단모음이죠. 이 아 단모음의 경우에는 이것이 위에서와 같이 장음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 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흐 무언가를 견디다라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쏘다라고 하는 형태로 과거 수동 분사가 만들어지고요. 와흐 태우다 따르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보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분사가 만들어집니다. 약간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는 우리가 이것을 문장 속에서 보았을 때 과거 수동 분사다라고 파악하는 데 있겠죠. 자, 그리고 똑같이 지금 흐로 끝나는 동사들 중에서 지금 위에 속하지 않는 일부 동사 어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그 흐로 취급이 되어서 변화를 겪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나흐, 누흐, 나흐라고 하는 이러한 동사들 같은 경우에 흐가 사실상 그 흐로 취급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분사를 만들 때 기음은 우리가 뒤쪽으로 밀려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분사로 만들어졌을 때는 다 그 흐다가 아니라 낙 드하 이렇게 해서 기음이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흐 태우다라는 동사 낙드하라고 하는 형태로 분사가 활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누흐 같은 경우에는 누그드하 해서 뒤쪽에 또 드하 이렇게 기음이 뒤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눕다라고 하는 이 분사를 보았을 때 요거는 기음이 뒤로 밀려 있는 거니까 사실상 이 분사 형태의 어근은 두흐겠구나라고 역으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기음이 들어가 있는 동사 어근들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죠. 어근 마지막에 구개음, 그러니까 짜바르가에 속한 음들을 얘기를 합니다. 짜, 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전미사 따 앞에서 짜, 자가 끄로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띠아쯔를 먼저 보시면요. 띠아쯔는 무언가를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였죠. 자, 띠아즈에 원래는 따가 붙는 것인데 띠아즈 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즈가 끄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띠악다라고 하는 형태로 과거 수동 분사가 활용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유즈 요거는 결합하다. 우리 요가의 이 어원으로 잘 알려져 있죠. 자, 유즈 같은 경우에도 따가 붙는데 즈가 끄로 변해서 다라고 하는 형태로 분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일부 변화에서는 내연성으로 인한 건설음화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드리쉬 보다라고 하는 이 어근의 경우에 드리슈에다가 지금 따가 붙을 텐데 드리라고 하는 지금 이제 말하자면 혀를 마는 건설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자음에도 이것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드르실타라고 하는 형태로 전부 다 건설음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여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드위쉬라고 하는 동사 싫어하다, 혐오하다, 우리 드베샤라는 단어의 어원이죠. 그래서 싫어하다라는 이 동사도 마찬가지로 따가 붙으면은 이 슈의 영향으로 인해서 따가 건설음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위시다라고 하는 형태로 과거 분사가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로 따가 붙었을 때의 이제 동사의 변화들을 봤는데요. 이
제가 왜 이렇게 세세하게 다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후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인제 분사, 특히 그 절대분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절대분사의 형성 과정이 이 과거 수동 분사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 의문의 변화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 수동 분사에서 동사가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를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가 절대분사의 변화도 함께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있다와 나가 붙는 경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미사 있다가 붙는 경우는 이제 늘 말씀을 드리죠. 통합적인 규칙은 없지만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되는 동사들을 모아 봤더니 자음이 병렬되는 경우, 아니면 마지막 자음이 건설음인 경우나, 아니면 어근의 마지막이 르, 브로 끝나는 경우, 아니면은 어근 마지막 자음이 무성 유기음인 경우, 그리고 신유 동사에 해당되는 일부 동사들의 경우들이 주로 이 있다라고 하는 접사가 붙는 경우들이더라 하고 또 굉장히 구차하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닌드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닌드라는 동사는 비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그래서 닌드에 바로 있다를 붙여서 닌디다라고 하는 형태가 과거 수동 분사가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쭌브, 이거는 입맞추다, 키스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그래서 쭌브도 마찬가지로 있다라고 하는 이 이제 접미사가 붙어서 쭌빗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닌드와 쭌브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자음이 병렬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자음이 지금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오른쪽에 이 동사들의 특징을 괄호 안에 적어 놨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줄의 동사들은 지금 마지막 줄을 보시면은 마지막의 자음이 건설음으로 되어 있는 동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바시, 말하다, 우리 바샤떼가 기본 형태였죠. 그래서 바스 같은 경우에도 있다를 붙여서 바시다라고 하는 형태가 과거 수동 분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but, 요것도 건설음으로 끝나는 동사죠. 그래서 있다를 붙여서 바티다라고 하는 형태로 과거 수동 분사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gun이라고 하는 요 동사도 비음이기는 하지만 건설음에 해당되는 비음이로군요. 그래서 있다가 붙어서 gun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짤, 그리고 지브 동사 같은 경우에는 르, 그다음에 무로 끝나는 어근입니다. 자, 그래서 짤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짤리다 하면은 움직여진, 움직인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브, 살다, 어떠한 삶을 살다, 목숨을 연명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지윗다, 마찬가지로 있다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근의 마지막 자음이 무성유기음, 그러니까 무성음인데다가 기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는 거죠. 지금 예시로는 크가 포함되어 있는 lick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쓰다, 새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요. 이것도 있다가 붙어서 리키다라고 하는 형태로 과거 수동 분사가 만들어져 있죠. 다음으로 찐뜨 동사입니다. 자, 찐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심류 동사의 경우예요. 찐뜨와 쭈르 둘 다 심류 동사입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 우리 심류 동사의 현재 어간은 동사 어근에다가 아야를 붙이고 이 동사 어근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군화화 시키는 경우였죠. 그래서 이제 찐뜨 같은 경우에는 찐뜨에다가 바로 그냥 있다를 붙여서 찐띠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쭈르 같은 경우에는 쫄있다 해가지고 이제 있다가 붙는 것은 동일한데 쭈르의 경우에는 지금 군화화, 어근 모음의 군화화가 일어난 좀 특징이 다른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있다가 붙기는 한데 이 위에서 굉장히 우리가 구차하게 얘기했던 이러한 법칙에는 속하지 않지만 또 있다가 붙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빠뜨, 떨어지다라는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빠따띠가 기본 형태였죠. 이 경우에는 그냥 있다를 붙여서 어떠한 이 법칙에도 지금 속하지 않지만 요거는 있다를 붙여서 빠띠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드,
없다라는 요 동사도 있다를 붙여서 got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꾸프 마찬가지죠. 화나다, 분노하다. 그것도 꾸삐다. 그래서 있다가 붙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드라고 해서 괴롭히다라고 하는 이 동사도 있다를 붙여서 있다라고 하는 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시다는 아까 봤지만 제가 이제 산프라사라나라고 한 것을 제외하면은 이제 있다가 붙어 있는 이러한 형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예가 있죠. 드물게 있다 형태가 붙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형태는 우리가 아까 보지 않았나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있다의 경우를 보시면 어근 모음이 말하자면 이로 변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있다였어요. 하지만 요 있다 같은 경우에는 어근 자체에 뒤에 그냥 있다가 붙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근의 모음과는 상관없이 있다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붙을 때 이 그라흐라는 동사를 보시면은 이 아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라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군화화되어 있는 강한 어간이라고 한다면 약어간 그러니까 라의 단순 모음인 리가 들어가 있는 그리흐라고 하는 형태가 약어간이 됩니다. 그래서 약어간 형태의 이따를 붙여서 그라히따가 아니라 그리히따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분사가 활용되는 다소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약어간 형태의 이따라고 하는 이 장음 이따가 붙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있다 혹은 있다가 붙는 그러한 동사들의 예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6번 이 형태의 부분에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미사 나가 붙는 경우 또한 통합적인 규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로 이제 드로 끝나는 어근의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드 같은 경우에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느로 변해서 형태가 나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취드, 그다음에 비드라고 하는 것이 둘 다 드로 끝나는 어근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가 붙게 되는데 이 나의 영향, 느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도 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사로 만들어지면은 친나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치드라고 하는 거는 마치 나무를 쫙 쪼개듯이 자르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친나 하면은 잘려진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드 요것도 나누다라는 의미인데요. 비드도 마찬가지로 빛나라고 하는 형태로 느느 요게 반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외에 나가 붙는 어근들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지금 보시면은 르 장음으로 끝나는 어근들이 일단은 많이 보입니다. 뿌리, 뭐 드리, 그다음에 뜨리라고 하는 어근들. 그다음에 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하가 또 히로 바뀌어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르 장음으로 끝나는 어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이 이제 모음이 지금 보시면 좀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 같은 경우에는 뿌리나가 아니라 뿌르나라고 하는 다소 특이한 형태로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하면 채우다, 가득 차다라는 의미인데 뿌르나 하면은 가득 찬, 채워진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보름달 얘기할 때 이제 복화어로 만들면은 뿌르나 짠드라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만들 수가 있겠죠. 짠드라가 우리 달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가득 찬 달이라는 의미에서 보름달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무튼 뿌르나라고 하는 형태이고 르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건설음 나가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느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나이 들다 혹은 낡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지르나 해서 이번에는 이르라고 하는 형태로 활용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르의 영향을 받아서 또 이제 건설음 나가 쓰였고요. 결과적으로는 지르나라고 하는 형태로 과거수동 분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혹은 낡아진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 같은 것을 이제 건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띠도 지금 보시면은 지르나와 마찬가지로 띠르나라고 하는 형태로 분사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르장음의 경우에는 이제 이 다른 모음이 장모음화되면서 이제 무르나 지르나 띠르나와 같은 형태로 분사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 장모음이기는 한데 이것이 이 장모음으로 변화하고 이번에는 나가 붙어 있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에서 희나가 되면은 뭐 버려진 혹은 무언가가 사그라든 이런 의미를 가진 의미의 그 동사 과거 수동 분사가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뭐 급박하게 달려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따, 있다, 나라고 하는 이 세 종류의 접사가 어근에 붙으면서 이제 갖가지 의문의 변화가 생기기는 하지만 이런 형태로 분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만들어진 분사들의 형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아로 끝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사들은 기본적으로 아 단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남성 명사의 경우에는 남성 명사의 격변화, 그 다음에 중성 같은 경우에는 중성 격변화,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였습니까? 아 장모음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성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이 과거수동 분사를 활용을 한다면은 이 마지막 아 모음이 장음화되어서 말하자면 아 장모음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격변화를 따르게 됩니다. 예를 뭐를 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 생각나시나요? 바리아라고 하는 여성 명사가 있었죠. 그러면은 화가 난 부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형용사화되어 있는 과거수동 분사를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꽃빛다가 아까 화난이었죠. 그러니까 꽃빛다가 바리아를 꾸며줘야 하기 때문에 꽃빛다 바리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부인, 분노한 부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파생 자체는 동사 어근에서 파생이 되지만 그 역할 그리고 문법적인 형태는 명사 격변화를 따르고 그 역할도 어떻게 보면은 형용사 그리고 이제 수러의 역할을 뭐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분사이다. 그리고 과거 수동 분사의 경우에는 1차적인 의미가 과거 시제 그다음에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일단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거 수동 분사의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수동 분사가 문장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부분을 볼 텐데요. 자, 일단 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싸까르마까 동사의 경우, 그 다음에 2번은 아까르마까 동사의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싸까르마까, 아까르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싸까르마까 같은 경우에는 까르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까르만 여러분 어떤 단어인지 생각이 나시나요? 문법적인 의미에서의 까르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대상, 여기 적혀 있네요. 이제 동사의 그 대상이 되는 이제 어떻게 뭐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까르만이고, 그리고 행위 주체를 나타내는 단어는 까르뜨리였죠. 그리고 이 행위 주체와 행위 대상을 연결 짓는 행동을 나타내는 실제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끄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장 구성을 할 때 이제 파악해야 될 주요한 것이라고 제가 아마 지난 세션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까르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이 끄리아의 종류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까르마까라고 하는 것은 이 행위 대상인 목적어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흔히 우리가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문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타동사와 외연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과거 수동 분사가 싸까르마까 동사, 이 행위 대상을 가지는 일종의 타동사에 어근해서 파생되었을 경우에는 이 과거 수동 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좀 더 강하게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진행된 일을 의미하고 수러의 역할이나 아니면은 형용사적인 역할을 할 경우에 행위 대상을 수식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로 하니까 굉장히 아리까리합니다만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트라 인드레이나 하다하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브리트라, 일단 산디가 적용이 되어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산디를 풀어서 제가 그냥 로만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트라인데 사실은 브리트라하이죠. 남성 단수 주격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인드레나, 그 다음에 하다하,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죠. 자, 여기에서 실제로 수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하다하라고 하는 과거 수동 분사 형태의 분사입니다. 그래서 하다, 어떤 동사의 과거 수동 분사였는지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죽이다라고 하는, 살해하다, 죽이다, 해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 동사에서 마지막 비음은 우리가 탈락되고 따를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라고 하는 형태로 과거 수동 분사가 되었었죠. 그리고 하다하, 이렇게 남성 단수 주격으로 활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하가 해당하는 이제 주어는 사실상 브리트라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브리트라는 하다, 됐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다, 살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보통 이 수동 문장에서 행위 주체,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실질적인 행위 주체는 국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인드레이나라고 하는 것은 인드라에 의해서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브리트라는 인드라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그러니까 하다하라고 하는 과거 수동 분사가 여기에서는 수러의 역할을 하면서 그다음에 수동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당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거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 타동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러의 역할뿐만 아니라 동일한 과거 수동 분사가 다른 명사를 꾸며줄 경우에, 수식을 할 경우에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문장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라무 하땀 락샤쌈 아빠시앗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로만자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무 하땀, 그다음에 락샤쌈 아바시앗 이라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에서 동사,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활용이죠. 드리쉬 혹은 바시, 보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과거 표지 아가마에 아가 붙고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2차 어미인 뜨가 붙어서 아바시앗, 그래서 그는 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바시아트의 주어는 바로 라모, 정확히는 비사르가 산디이기 때문에 라마하가 되겠죠. 라마하 아바시아트, 라마는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가 될 텐데, 보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보았다가 되겠죠. 그래서 목적격으로 보시면은 이 바시아트의 목적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락샤쌈 아바시앗, 락샤사를 보았다인데 지금 과거 수동 분사로 활용이 되어 있는 하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샤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다가 이제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서 이 락샤사를 꾸미는 것인데요. 성수격을 그렇기 때문에 락샤사와 일치시키고 있죠. 그래서 하땀 락샤쌈 하면은 살해당한 락샤사를 보았다. 앞서서 우리 브리트라 인드레이나 하다하에서도 살해를 당하다, 수동의 의미와 과거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은 이제 수러의 역할을 했다면 이번 문장에서는 똑같이 하다가 사용되었지만 그리고 의미도 살해당하다라는 수동의 의미와 과거에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과거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지만 이 문장 성분으로서 그 역할은 바로 락샤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수동 분사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아까르마까 동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까르만이 없는 동사죠. 그래서 자동사, 목적어를 딱히 가지지 않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과거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는 주로 행위자가 되고 과거의 의미를 가지는데 행위 주체가 수행하는 동작이 그냥 완료된 것을 보통 의미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위에 이제 사카르마카와는 달리 좀 더 수동의 의미가 빠져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무 바남 가따하라는 단어입니다. 바남 가따하. 자, 이 동사 보시면은 까따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수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사가 쓰였죠. 그래서 라마하 가따하 해서 주체와 이제 그 성수격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는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 발음과 우리나라 말이 똑같네요. 같다입니다. 라마는 같다, 숲으로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고요. 똑같이 이번에는 이 여성 단수 주격이 주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과거 수동 분사이지만 여성 단수 주격으로 표현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씻다, 앞비, 여기 모음 싼디 일어났죠. 씻다에다가 앞비가 붙어서 동종 모음은 우리가 장음화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씻다, 앞비, 씻다 또한 와남 같다, 숲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딱히 수동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라마가 가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라마는 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자동사 우리 아까 나왔던 것 중에 무리 동사가 있었습니다. 죽다라는 동사예요. 요거 한과 대비가 되죠. 한이라고 하는 거는 죽이다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어를 가져야 하는 동사입니다. 하지만 무리는 그냥 죽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딱히 목적어가 필요 없는 아까르마까 동사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사르베 위라 무르다라고 하는 보시면은 사르베 그다음에 위라 무르다하입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산디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위라 같은 경우에는 비사르가 산디가 일어났죠. 그래서 실제로는 위라하가 됩니다. 그래서 위라하에 무리다하 이것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들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 영웅들을 이제 한정해주는 형용사로서 사르베가 활용이 되는데 사르바 우리 앞서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르바, 뭐 안냐, 잇따라 이런 형용사들 있죠. 이런 형용사들은 우리가 아 단모음으로 끝나는 형태를 가진 형용사들이지만 대명사의 격변화를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르바하가 아니라 지금 때를 따라서 사르베라고 하는 어미를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요거는 자주 쓰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르베 위라하 모든 영웅들은 무리다하 죽었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르마까 동사인 이 자동사들의 경우에는 딱히 이제 수동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랬다 정도의 이제 수러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 부분까지 하고 오늘은 마쳐야겠네요. 자동사의 경우 이제 과거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럴 때는 형용사로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리또 나라하 스와르가 스와르게 스티타하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과거 수동 분사가 두 개나 나와 있네요. 지금 무리따하와 그다음에 스티따하 둘 다 과거 수동 분사 형태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무리따하 나라하. 무리따하가 나라하를 꾸며주고 있죠. 죽은 사람. 근데 어떤 죽은 사람이냐면 그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은 스와르게 천상에 스티따하 머무른다 해서
그러니까 거의 일반론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요 경우에 이제 분사가 쓰이게 되면은 어떤 이제 뭐 그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 그냥 그 죽은 사람은 천상에 머무른다. 뭐 천상에 머물렀다라고 반드시 과거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현재 의미로 어떤 상태의 의미로 그런 식으로 분사가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사라고 해서 이제 꼭 형용사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분사 자체가 명사로 사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보면 그랬다, 그죠? 그랬다, 낌, 아바닷이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자, 낌 하면은 우리가 의문사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아바닷 요것도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과거형이죠. 바다에다가 아와 뜨가 붙어서 만들어진 3인칭 단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물었는가, 말했는가 뭐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주어는 브릿다가 되어서 브릿다가 우리 이제 브리드흐라고 하는 나 이제 뭐 늘어나다, 나이 들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과거 수동 분사 형태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아까 기음은 뒤로 간다는 법칙에 따라서 드하가 뒤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이 든, 뭐 늘어난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이것이 명사로 쓰였을 때는 노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브릿다 여성 명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높아 이제 여성이면서 노인인 그러한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높아가 낌 아바다 무엇을 말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 수동 분사가 명사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오늘 급박하게 이 과거 수동 분사의 형태에 대해서 좀 개별적인 예시들을 보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물론 뭐 외울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러한 형태가 바로 분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눈을 계속해서 문장을 접하고 하면서 이것이 분사이고 분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외연은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문장을 읽으면서 이제 이것을 파악하는 눈을 기르는 것이 1차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분사 형태, 그러니까 과거 능동 분사와 그다음에 절대 분사 그리고 뭐 현재 능동 분사에 이르기까지 다른 분사들의 형태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